네, 이어서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의 현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투자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다월증권하고 현대차증권에서 특히 LS증권에서 삼성 SDI를 혹평을 해놨잖아요. 2분기에 적자 났고 특히 LS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5만 9천 원 뚝 떨쳐놨는데 주가는 18만 원대까지 올라버렸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증권사는 현재 가치만 봅니다. 현재 가치만 봐서 네, 현재 2분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목표가를 정하는 거죠. 따라서 잠재 가치는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투자 가치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을 분석하려면 잠재 가치, 투자 가치, 이걸 알아야 진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찾아낸 내용인데 같이 한번 공부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 SDI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40만 5천 주가 들어왔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기관이 5만 6천 주가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평선 밀집대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주가로 보게 되면 이제 15만 7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8만 원대 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1차로는 17만 원의 지지, 그리고 18만 원의 안착.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한 투자 가치입니다. 삼성 SDI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앞으로의 이걸 주가를 유지하고 터닝 포인트의 동력이 될 것인가? 반영 안 된 재료 가치는 무엇이 있나? 그걸 좀 같이 공부를 하자 이거죠. 하나, 삼성 SDI가 개발한 46파이 배터리의 경쟁력을 좀 봐야 된다. 먼저 테슬라가 4680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이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형 46 배터리에 장착하는 차량이 늘고 있어요. BMW도 장착하고 리비안도 4695 모델로 탑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4695는 46은 지름이고 95는 높이입니다. 4680 그러면 46 지름의 높이가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체리 자동차에 46 시리즈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LG 엔솔. 이제 이것은 체리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LG 엔솔의 배터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벤츠는 46 시리즈의 이 46파이 배터리를 차량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제 이 BMW 노이어 클래스에 탑재를 하는데 중국의 EVE 에너지 것을 선정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46파이의 배터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46파이는 왜 그러느냐? 고성능이에요. 그리고 원통형으로서 LFP 결합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LG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CATL은 26년도에 이 원통형 46파이 배터리를 이제 양산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EV 에너지가 원통형 46파이를 가장 먼저 양산을 했어요. 따라서 이 46파이 배터리는 삼성이 가장 기술력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두 번째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원통형 배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 첫째는 밀도와 용량이 좋아서 4세대의 배터리를 주목을 받는다. 시장 전망을 봤더니 올해는 150GW인데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4배 이상 커져서 650GW가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기차들이 이 원통형 배터리를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삼성 SDI가 가장 선도, 양산. LG엔솔은 선도하지 못했어요. 양산 시스템을 못 갖췄는데 내년부터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물량을 뚫었어요. 테슬라에 뚫고 중국에 뚫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은 LFP 기반의 원통형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중저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의 이제 삼성과 LG가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 고급화시키고 가격을 낮춰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5년 뒤에 4배 이상 커진다는 거. 삼성 SDI는 양산에 성공을 했고 BMW 공급용으로 이제 천안에서 이 공장을 만들어요. 내년부터입니다. 근데 이 재료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헝가리에서 27년도부터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제 계약을 했어요. 테슬라에 납품을 했고 리비안에 납품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통형 46파이 시리즈 이 배터리가 앞으로 로봇 산업 쪽으로 더 용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 로봇 쪽이 더 많은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매체는 현재까지는 삼성 SDI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이제 그걸 좀 찾아봤더니, 첫째, 아우디 14개 모델 중에서 9개 모델이 삼성 SDI가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LG가 더 많았습니다. LG가 9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5개는 LG로 가고 9개는 삼성 SDI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Q6 e-tron, 아우디의 e-tron 50 쿼트로, 스포트백 50 쿼트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삼성 SDI 모델로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삼성이 내년부터 32년도까지 현대차에 납품을 합니다. 거기에 두 종류인데, 현대차에는 SUV GV90 시리즈, 중국도 납품되고요, 국내에도 납품입니다. 이 시리즈에 삼성의 배터리가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삼성은 현대 기아에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량이 내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기아의 유럽용 신차 QV에 삼성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헝가리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삼성 SDI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은 아직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죠.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의 또 새로운 공급선의 이런 내용들이 삼성 SDI 공급 다변화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다울증권이나 현대차증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2분기 정도는 고전이 예상이 된다.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3분기에는 소폭 흑자 전환 혹은 똔똔 이렇게 봤고 4분기부터는 완전 추세 전환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따라서 이제 삼성이 하기 나름이겠죠. LFP 올해 ESS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 다음에 원형 배터리 신규 오더를 얼마나 따르냐.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이 신규 고객 다변화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직
증권사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삼성이 짠 하고 나올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이제 뭐라 할 수 없지만 삼성이 감춰진 히든카드 하나 정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차의 내년, 기아차의 내년, BMW의 내년, 아우디의 내년, 이런 모델들이 다 내년으로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고객 다변화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점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ESS 분야에서 삼성이 얼마만큼 선전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삼성이 올해 ESS 분야 물량의 90%를 다 오다를 받아놨어요. 근데 삼성은 지금 받는 오다는 올해 오다일 수도 있고 내년 오다일 수도 있어요. 따라 삼성이 매출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ESS 분야에서 캐파를 더 늘려서 더 선전하는 것이 매출과 훨씬 수익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LFP 배터리가 내년도에 새롭게 들어가죠. 이 울산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게 되죠. 상반기에는 ESS로 가는데, 이 ESS 시장이 중국 업체가 거의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삼성과 LG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ESS 분야에서는 훨씬 더 삼성 경쟁력이 높고, 미국에서도 ESS 분야에서는 삼성 경쟁력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이 ESS 분야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내주느냐, 여기서 잡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의 작년에 전기 출하량이 보시면 여기죠. 38기가와트시였어요. ESS 분야가 10기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이 ESS 분야에서 올해 15 이상 선전해주면 그 내용은 또 내년에 20 이상 갈 수 있다면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캐틀이 110기가와트를 이렇게 작년에 공급한 걸 보게 되면 국내 업체가 충분히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미국에서 ESS 시장이 27년도에 거의 32조 정도의 38조 정도의 ESS 시장이 열리는데, 이미 미국이 중국 업체에는 41% 가까운 관세를 먹이고 우리는 10%만 먹이고 있기 때문에 준비만 잘 되면 내년부터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삼성,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IR 자료를 딱 보니까 삼성이 이렇게 1조 한 6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준비하면서 슈퍼 사이클을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거기는 LG나 SK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삼성이 ESS 시장에서 원형 배터리에서, 그리고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 다음에 LFP 배터리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면서 선전하느냐 따라서 슈퍼 사이클에서 실적이 확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추적하고 점검하고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삼성 SA 부분까지 짧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